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냥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길로 쫙 가주면 참 좋겠는데, 삶이라는 게 의도하지 않은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코너를 돌 때도 그렇고, 우리가 몰랐던 전환점, 그 코스를 돌 때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커브가 어떻게 그려지느냐를 결정짓는 것 같아요. 다행인 건 하나님을 믿는 분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힘을 위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전환점을 돌 때, 그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부어주시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오히려 평탄한 길을 갈 때보다 더욱 말이죠. 자, 오늘 모신 이분은요, 와, 진짜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저러지?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녀의 이 전환점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게 된 그 순간부터는 나도 꺾이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라는 힘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이제 여배우에서 감독으로의 어떤 정점을 찍기 준비하는 배우이자 감독 추상미 씨를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쿠 빛이 납니다. 우리가 항상 노메이크업으로 마주하다가 네. 온전히 속눈썹을 달고 그러니까요. 만나게 됐군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배우에서 감독으로 돌아온 그녀, 국민 배우 추상미. 한 남자의 여자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배우 추상미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노래하는 건 좋은데 스크린에 얼굴을 비치지 않느냐, 자신이 생길 때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젊은 베르트의 슬픔이라는 뮤지컬로 때 알베르트 남편 역할이었거든요. 몰래 연애를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대요. 신기한데 매력을 느끼네요. 도끼 이런 어떤 우울이 좀 찾아왔고, 정말 실존적인 문제부터 나는 누구입니까? 그때 정말 깊이 하나님 십자가 체험을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런 과정을 하나님 하셨던 것 같아요. 추상미 씨는 최근 몇 달 동안 저랑 부쩍 가까워진 인간입니다. 진짜 우리가 인간 대 친구죠.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는데, 사실 방송으로는 처음이에요. 네. 그죠? 굉장히 어색하죠? 어색합니다. 되게 어색하죠. 네. 되게 남편은 왔다 갔다 오고. 예, 말씀드렸어요. 오셨는데 말씀 팬이더군요. 우리 남편이. 진짜요? 네. 진짜 너무나 달변이시고 말씀을 잘해주셔서 사실 MC 자리에 위기가 있을 뻔하였으나 다행히 남편분께서 너무 바쁘셔서 이 자리를 고사하셔서 덕분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추상미 씨는요, 배우로서의 행보도 제가 뭐 이거를 우리가 참 쑥스럽게 만나면서 얘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말 팬이에요. 눈빛을 참 좋아합니다. 추상미 씨의 감사합니다. 눈빛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네.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진짜로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글거려서 내가 표현을 못했어. 근데 여기는 오글거려도 되는 자리니까. 네, 저도 선희 씨 팬이었는데. 만날 에이, 사람은 에이. 만나나 봐요. 에이그 됐어 이그. 진짜예요. 그래요? 네, 여러 가지 매력이 있잖아요, 선희 씨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보시기 좀 오글거리시더라도 잠깐만 참아주세요. 근데 사실 추상미 씨가 이렇게 파면 팔수록 아주 색다른 매혹과 생각들, 그리고 어떤 컬러들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자, 오늘 그 인간 추상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추상미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일단 우리 힐링 토크 회복 시청자 여러분께 그 아름다운 외모로 인사를 직접 드려주세요. 힐링 토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년 새해가 밝았네요.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 중에 너무나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로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공급되는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고 저희가 무언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힘 때문에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라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봐, 남달라. 인사도 남달라. 첫인사에 포도나무 쓰는 사람 흔치 않아요? 참 이 간증 토크 프로그램 남다르네요. 우리 정선희 씨가 MC를 보시니. 그렇죠. 네. 여기
참 C채널에서도 파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상미 씨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꽤 오랜만에 지금 그 이후로 오랜만에 화면에서 인사를 드리는 거죠. 네. 다른 예능 말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미셸 파이퍼 오늘 진짜 더 닮았어요. 외국 배우 제가, 중에 미셸 예. 파이퍼 닮았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예요. 진짜 닮았어요. 네, 알고 캐도먼. 계셨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렇게 인사하실 때 화면으로 보니까 와 진짜 되게 닮았구나. 네,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여서 음.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사진을 붙여놓고 있었어요. 책상 아. 위 벽에다가. 좋아하면 닮는다던데. 그게 그때 그런 있었어요. 소문이 있어서. 소피 마르소 사진 붙여놓고. 네, 막 많았잖아요. 그런 맞아요. 친구들. 그래서 저도 그런 소녀 중에 하나였는데. 아, 하여튼 고등학교 때까지 붙여놨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계속 사진 바꿔가면서 미셸 파이퍼 사진을 닮아라 막 이렇게 그래요, 주문을 진짜 외우고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셸 파이퍼를 닮아서 이제 완전히 그 여배우로서의 농익은 어떤 포스가 나오기 시작할 때 아, 네. 감독으로 이제 음. 전향을 하셨습니다. 배우의 꿈은 네. 아직 버리지 않았고요. 겸업이죠? 예. 네. 그건 포기한 건 아닌데 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굳이 뭐 감독은 좋다, 감독을 하는 건 좋은데 왜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에 얼굴을 비치지 않느냐, 뭐 같이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는데 그런 타이밍조차 이제 지금은 뭐 하나님한테 맡기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감독으로서 어쨌든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배울 거 그렇죠. 많고 예. 생각하고 고민할 게 많은데 어떤 방송 활동을 한다든가 연기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게 정말 무르익고 농익은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기 전까지는 네. 한 분야에서 네. 그 분야만 파는 게 옳은 것 같아서 그렇죠. 나중에 제가 이제 감독으로 또 입봉도 해야 되고 몇 작품 하다가 정말 좀 자신이 생길 때 다시 배우로 또 재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긴 하죠. 근데 네. 전천후 뭐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감독으로 입문을 제대로 하시기 전에 또 이 출산으로 입문을 신고식을 치르셨지. 네, 다양한 맞아요. 경험을 어떻게 보면 쌓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잠깐 동안 브라운관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엄마로서의 어떤 삶을 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느라 그랬다고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서 그 일을 해야겠다 싶으면 다른 걸 사실 잘 못하는 스타일인 것도 있어요. 멀티가 안 돼요. 약간. 그리고 좀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엄마로서 내가 네.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엄마가 돼야겠다는 그 강박증도 좀 있었죠. 초반에는. 맞아. 그래서 정말 저는 육아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보는 엄마였어요. 네. 그리고 그 책을 읽은 이유가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되게 나 스스로를 막 다독이면서 취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이를 육아라는 키운다는 것이 예.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 어쩔 때는 굉장히 일상적이면서도 뭐랄까 지치는 그냥 매일의 반복적인 그런 일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육아 우울증도 많잖아요. 예, 육아 우울증도 많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배우로서 이렇게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집에서 너무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게 정신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지만 네. 몸이 기존에 이제 따라주지 않은. 체력과 뭐 여러 가지 그 맞아요. 어떤 변화들로 네. 인해서 조금 그런 훈련이 없으면 우울해질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너무 잘 컸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신 분도 막 입을 모아 칭찬을 하시는데 왜 애가 심부름 그 부모 네네, 심부름하는 님, 프로그램. 없이 이렇게 심부름하는 그런 장면들이 네. 너무 기특하게 어쩜 그렇게 애가 기특하냐고 막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네. 얼마 뿌듯해? 그냥 그게 그죠? 저는 고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회에 출연하는 거라서 그냥 네. 심부름 시키고 자립심도 키우고 해보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셔서 네네. 그렇게 뭐 방송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런 완벽한 아이가 아니거든요. 아이. 그런데 근데 그게 너무 얼핏 많이 나오는 한 장면에 민망합니다. 그 교육의 어떤 음. 현장이나 산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육아 문제를 놓고는 남편하고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불협화음 같은 건 없었나요? 보통 엄마 아빠들 태걱태걱이 그때부터 본격적이잖아요. 애 키우는 방식. 큰 원칙은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요. 하긴 그게 있어야 좀 돼. 디테일에서 이제 많이 부딪히죠. 예를 들어 어떤?
아빠는 좀 자유로운 영혼 아니에요? 부딪히고 아빠는 조금 자유로운 그쵸? 영혼인데 왜 이제 남자들이 그렇듯이 음. 이제 본인이 이제 딱 나를 잡아서 군기를 잡아야겠다 하면은 이제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데 아, 예. 그게 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땐 좀 답답함도 느껴지잖아요. 엄마들은 막 그렇죠. 근데 터치하고 싶고, 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말 보이니까.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마디도 못 하는 거죠. 자기가 음. 본인이 이렇게 딱 잡고 나가야 되는데, 어. 근데 바쁘니까 또 아빠가 바쁜데 바쁜 시간을 쪼개서 아이를 훈육을 하는 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놀아주고 놀아주고. 즐겁게 하면 좋겠는데, 하긴. 그런데 저희는 남편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좋은 점도 많고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저희 남편이 그렇게 자라오질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시키지 말자 이런 주의. 완전히 저도- 역으로 가는 거죠. 저도 요즘 제가 흐름과.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강요 안 합니다. 저희 조카들에게도. 네, 무조건 그냥 지금 뛰어놀아야 돼. 어. 그런데 사실 저는 음. 저도 자연을 많이 접하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늘 산에 올라가서 노는 숲 유치원에 보내요. 아, 예, 숲 그러니까- 유치원이 있어요. 예, 뭐 한글, 영어 이런 거 전혀 안 배우고 그냥 산에 가서 사계절 자연을 만끽하면서 노는 거예요. 자연의 변화를 좋다. 보고 자연이 굉장히 섬세하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매일매일 이제 가서 보고 그러니까 뭐 지구력도 키울 수 있고 건강해지기도 하고요. 네. 예, 그 피톤치드를 막 맡으면서 좋다. 숲 네. 유치원이 있구나. 숲 유치원 굉장히 많아요 요즘. 아.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저하고 남편이 되게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돌로산으로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요즘 많은 스케줄이 묶여 있어서 아이들이 거의 예. 연예인 스케줄이에요,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돼도 네. 이제 아이들이 사실 자연과 이렇게 친밀해질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중고등학교는 그쵸. 말할 것도. 그러니까 이 시대 유치원, 5살, 6살 요때 자연을 접하게 해주는 것이 맞아요.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연애를 5년 하셨잖아요. 연애를 6년 했어요. 이거 봐. 그럼 결혼 자체가 의리로 한 결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친구였어요. 동갑내기 친구여서. 아, 동갑이죠, 진짜. 예, 완전 정말 막 막말하는 친구이다가 예.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근데? 예, 어떻게 삐리링 이렇게 되지? 그냥 의리로 우정으로. 아니, 남녀로 이렇게 사귀게 된 기점은 있었을 것 같은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뮤지컬에서 상대 역이었는데 베르테르가 조승우 씨고 제가 롯데, 알베르트 남편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뮤지컬을 또 처음 하다 보니까 그 뮤지컬 배우 중에서 저를 좀 가르쳐줄 말하자면 내 밥을 하나 잡아야겠다. 근데 되게 이렇게 친구고 동갑내기 친구고 네네. 성격도 되게 수더분하고 그래서 저 친구를 내가 잡아서 나한테 노래도 좀 가르쳐주고 뮤지컬계의 이렇게 모든 어떤 그런 좀 섞일 수 것들을 있게. 노하우를 예. 음. 그래서 딱 잡았는데 이제 되게 많이 잘 가르쳐주고 연습 끝나고 남아서도 코치로 레슨도 해주고 막 여러 네. 가지 그러고 공연을 할 때는 서로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예. 그 그래서 레슨까지도? 레슨도 비밀로. 그거 우리 연애로 범주에 하고요.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런 거는 레슨 아니라 연애 범주에 넣겠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레슨이라고 하지만 남이 봤을 땐 연애입니다. 이거. 그렇게 되나요? 하여튼 이런 무대의 막이 진짜 있잖아요. 재밌었겠다, 근데.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공연을 막 둘이 어떤 뭐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요. 듀엣곡을 부르고 이제 다들 모르니까 이제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가장 이제 좀 가장 불타오르고 가장 막 손도 잡고 싶고 막 이런 식의 말해 뭐해. 예. 이렇게 퇴장로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무대 막이 있으면 절로 뒤로 퇴장해서 이렇게 분장실로 들어가는. 그 뒤에서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뭐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 이성준 몰래 씨는 안 몰래 해줬단 말이야. 몰래 연애를 했죠.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대요. 아, 네. 이 남편께서 보실 때는 저 얘기를 정도로까지 어디서나. 열심히 저 정도로까지 열심히 기대를 안 했는데 진짜 되게 많이 거는구나. 연예인으로서 뭐 여배우로서의 어떤 프라이드 이런 거보다 진짜 거는 여자구나. 그게 매력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 신기한데 매력을 느끼네요. 되게 도끼 이런 거에 독한 거. 앞발이 근성. 그런데 멋있었나 봐요. 그 겸허하게 어. 딱 받아들이는 네. 모습. 근데 조승우 씨가 결혼해도 알았다면서요. 그걸 예? 조승우 씨가 알았다면서요. 조승우 씨가 제일 비밀 연애 먼저, 알았대요. 조승우 씨가. 제일 먼저 탈로 났죠. 조승우 씨. 그러니까 어디서 들통난 거예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세종문화회관 계단 있잖아요. 긴 네, 계단. 내려오면서 이제 전화를 받고 있고 이제 남편은 그날 더블 캐스팅이어갖고 공연이 없는 날인데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도 몰랐죠. 이렇게 전화에 집중하고 가니까 어. 모르잖아요. 근데 조승우 씨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누나 안녕으로 이렇게 가는데 네. 안녕으로 가는데 네. 이렇게 가는데 또 신랑이 오는데 서로 전화 내용이 일치하는 거죠. 그게 이제 끝나고 예. 끝나고 한참 끝나고 있다 다시 어머, 만나려고. 어디서 볼까? 그러니까 뭐 어디서 보자 뭐 이러고 있는데 중간 과정을 이제 그러니까. 다 들은 거죠. 조승우 그래서. 씨의 촉에는 잡힌 거죠. 예. 그런데 그러고 정말 조승우 씨가 여우같이 음.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쫑파티 때 우와. 나는 어떻게 베르테르를 놔두고 알베르트한테 가냐? 뭐 이렇게 뭐? 그랬더니 나 완전 딱 들켰어.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그 친구가 비밀을 지켜줬죠. 그럴 것 같았어요. 왠지 그분은 예, 그런 이미 느낌이야. 무거워요. 예. 우리 정선희 씨가 재밌다. 또 조승우 씨 팬이잖아요. 완전 팬이죠. 완전 정말 팬입니다. 팬이시더라고요. 네. 저희 지금 함께하는 그 공동체 조승우 씨의 영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추상미 씨도 되게 내성적이고 그분도 내성적이라서. 예, 제가 예. 먼저 우리 공동체 들어와라고 예. 얘기를 하기가 그 전에 먼저 영화에 캐스팅을 좀 해야 될 그리고 거. 예 맞아요. 영화가 급선무입니다 진짜. 네네. 우리 영화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따가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또 우리 추상미 씨가 영화를 지금 제작 단계에서 준비하는 이 영화를 얘기하기 전에 네. 이미 단편 영화는 2편을 선보였습니다. 그죠? 네네. 그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분들이요 부산국제영화제 추상미 씨 인터뷰를 기억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여배우 하면은 이제 막 드레스 입고 네. 막 레드카펫 민낯으로 네, 그때 민낯으로 정말 인터뷰하신 거. 악플이 1000개도 넘게 달렸어요. 정말 확 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보는구나 도대체 무슨- 댓글. 무슨 인생에 무슨 곡절을 겪었길래 뭐 이런 거예요 다. 근데 정말 저는 억울한 게 그냥 민낯으로 간 것뿐이고 그때 그 프레스들이 와 있을지 몰랐어요. 그냥 단편 영화 감독들이 모여서 뭘 얘기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많은 프레스들이 와 있을 거라고 부산영화제 측에서 얘기를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그러니까 근데 보통 제가 영화제를 많이 다녀봐서 알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뭐 세미나처럼 이렇게 하는 자리가 또 많이 있어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갔는데 그냥 부산에 놀러 갔던 옷 입고 그대로 그냥 갔는데 겸사겸사 간 거구나. 프레스가 엄청 많이 와 있던 거예요.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영화제 측에서는 이제 추상미가 감독으로 데뷔했는데 그걸 그날에 마치 공개하는 자리처럼 그래서 기자들을 부른 것처럼 왜 그러셨대요? 너무 깜짝 놀랐죠 저는. 그래서 눈썹은 그리고 이건 오셨대요? 정말 재앙이다. 눈썹도 안 그렸죠. 완전 민낯으로 간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다른 여자 감독들도 이제 다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잠깐만 그 그러니까 일부러 저도 그런 설정한 거 자유로- 아니에요? 그런 민낯 자유로움을 설정? 저도 좀 느끼고 싶었고. 왜냐면 이렇게 같이 간 감독들이 다 이제 그렇게 오는 걸 그런 아는데 혼자 메이크업을 하는 좀 것도 튈까봐. 웃기잖아요. 예. 네, 그런 것도 있었겠다. 하지만 프레스가 그렇게 많이 온 걸 알았다면 조금은 그렸을 때. 했죠. 예. 정말 그거 저 악플. 너무. 아니 뭐 그 정도 1000개 정도의 관심이 있다는 건데. 네. 그죠? 이게 좀 네. 뭐 이렇게 처음엔 속상해서 보다가 나중에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럼요. 혼자 킥킥대면서 네. 그 표현들이 너무 그거 웃겨가지고. 중요합니다. 네. 그게 내공이에요. 자기 악플을 온도 조절해가면서 즐길 수 있는 건 내공입니다. 네. 포털에 바로 떠가지고 그까지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감독이 되고 나서 좋은 거는 그 지금 말씀하신 메이크업 안 하고도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는 네. 뭐 반응 차치하고라도 네. 그런 것과 또 뭐가 좋아요? 추상미 씨의 생활에 있어서 내가 감독 되고 나서부터 좀 네. 좋아? 뭐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많지는 않고요. 이제 그 영양 아래 여자라는 두 번째 단편, 네. 예, 그리고 첫 번째 분장실이라는 단편 이제 두 개의 단편을 하면서 이제 영화제들 다니고 막 그리고 그 촬영하면서 현장에서 겪었던 것들. 근데 뭐가 좋냐라는 거 이제 질문이 네. 그거였죠. 제가 배우 시절부터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뭐 아기자기하게 뭐 뉴스에도 관심이 많고 뭐 국제 정세부터 사실 그런 관심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정확한 기준이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이 각 영역에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어떤 걸 허락하시고 이 중에서 막 영적인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분별을 하게 됐는데 감독이 되니까 이제 그게 더 특히나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어떤 영화에 관한 한 그거에 대한 더 많은 관점이 어차피 저는 굉장히 시야가 좁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의 어떤 지식인들이라든지 어떤 문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관점을 좀 엿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관점들이 세상에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근데 거기서 나의 관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또 영화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마음까지 주시니까 그게 그냥 차가운 어떤 그냥 라직한 고민이 아니라 좀 뜨거운 고민이 되는 거죠. 저한테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그 고민이 뜨거움이 되는 좋은 거죠. 거구나. 네, 그죠? 그게 좋습니다. 경계선 밖에서 맞아요. 관망하는 온도가 아니라 아예 들어가서 네. 감독이 됐다는 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가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그 뜨거움이 사무치게 좋은 거죠. 네. 그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각자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선희 씨도 이제 책을 번역하시고 또 번역가로서 일종의 작가로서 데뷔를 하셨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행복하니까 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내일을 기대하게 되니까. 네. 예. 맞아요. 그 치열한 온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게 너무 와닿아요. 때로 그게 가시처럼 나를 찌를지라도 네. 떠날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그러면 언제부터 믿으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나간 거는 고3 때 고3 전기 시험 떨어지고 후기 시험 붙여달라고 철야 예배 나갔어요. 친구야, 전욱이 나왔네. 친구, 전욱이. 같은 세대. 예, 완전히. 아니면 요즘은 전욱이 모르더라고요. 그래 뭐 모르시죠. 학력고사. 예, 저희 때는 전욱이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가 보다. 마지막 세대죠.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철야 예배 나와서 울고불고 기도하면 대학 붙는다더라. 그런 소문에 의해. 근데 참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 이제 유치한 의도에서 왔다 하더라도 이제 네.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때 성령 체험을 굉장히 뜨겁게 하고 후기 시험 되게 정말 잘 쳤어요. 근데 후기 시험에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전혀 뭐 긴장하지도 않고 너무 평안하게 후기 시험을 잘 쳐서 그렇죠. 여기서 성령의 인자하심, 역사하심은 내가 공부 안 한 답을 맞추신다는 게 아니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평안함으로 컨디션. 생각의 구석에서 내가 공부했지만 망각하고 있던 걸 끄집어내 주시는 건데 가끔씩 여러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을 바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수능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란 바로 이런 겁니다. 맞아요. 평안을 주시는. 평안스럽게 본 덕에 네. 붙었고. 붙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계속 열심히 나가야 되잖아요. 대학 그쵸. 붙은 다음에. 예. 근데 쓱 닦을 수 어쨌든 없었죠. 그 신앙의 이제 의도가 처음에 그런 것이었기에 다 뭐. 그냥 모래성처럼 바르르 무너지고 대학교 가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연극을 시작했거든요. 네네. 연극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영화, TV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연예계 생활 할 동안도 이제 뭐 완전히 잊고 살았죠. 하나님 완전히 잊고 살다가 200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남편하고의 고시기, 네. 남편하고 젊은 베레트의 슬픔을 하는 그 시기에 제가 정말 어떤 영화를 그 전년도에 했었는데 그 영화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았고 그거 배우로서 누구에게나 비밀은 생활의 발견이라는 생활의 영화였어요. 발견. 맞아요, 맞아요. 황상선의 영화였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평론가들이나 많은 동료들이 이제 앞으로 여배우로서 굉장히 이제 잘 될 그렇죠. 거야라는 얘기들을 다 해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딱 끊으셨어요, 일을.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한 2년 정도를 거의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게 없이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네네. 그러면서 그 시기에 이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집안에 어떤 좀 안 좋은 일들도 우환도 막 겹치고 오빠가 사업을 했는데 그게 또 실패해서 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부분 보증을 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정말 갑자기 너무나 모든 게 힘들어진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죠.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근데 왜 신앙이라는 게 정말 어떤 깊어지는 시기가 좀 그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있는 것 어느 같아요. 시기별로. 처음부터 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좀 그때 깊어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완전히 십자가에서 거듭난 체험을 한 건 사실은 최근이에요. 2014년 되게 솔직한 고백을 해주시네요. 네, 정말 네. 거듭났다고 하나요? 정말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된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걸 간절히 원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면 여러 그냥 가지 총체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총체적인 게 있었어요. 이제 좀 우울증 비슷하게 좀 왔고요. 사실은 그 아까 육아 우울증 얘기하셨는데 아이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남편도 또 굉장히 이제 남자로서 40대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늘 바쁘고 그렇죠.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영화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감독이 되겠다. 사실 예전부터 오래된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3년 정도 영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감독으로 그러면 이제 입봉을 하면은 되는데 그 시기에 그 전에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편 두 편 딱 만들고 이제 아이를 계속 키우면서 이제 영화 감독으로 전향을 해야지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도기잖아요. 그 전에 제가 배우로서 살던 삶, 그렇죠. 예, 삶과 앞으로 이제 내가 감독으로서 사는 삶 사이에 네. 근데 그때 좀 어떤 우울이 좀 찾아왔고 예, 뭐라고 이제 설명을 딱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좀 저도 막연한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우울 안에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실존적인 문제부터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서 되게 본질적인 그렇게 고민부터 물을 다시 때가 있죠, 사실. 네, 시작했는데 그때 정말 깊이 하나님 십자가 체험을 하고 아직까지 뭐 지워지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상처라든지 뭐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시 대면하고 어떤 나의 우상을 제거하고 뭐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어떤 삶의 모든 의지와 욕망이 다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괴로웠던 건 그거였어요. 새롭게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뭐 아자아자 나 영화 감독으로 어떤 이제 영화를 준비해야겠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삶 어떤 의지나 욕구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였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체험을 하면서 다시 정말 바닥에서부터 다시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모든 것들에 대한 좀 답을 하나님께 듣고 질문을 하고 그런 과정.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이제 다시 새로운 길로 발을 디디게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럼 제가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하고 어떤 감독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제가 어떤 퍼즐 조각입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는. 근데 저도 추상미 씨를 알게 된 게 몇 달 안 됐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네. 근데 그 짧은 몇 달 사이에 추상미 씨의 삶 속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너무 많이 봐요,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네. 하나님 저는 어떤 영화를 만들면 좋을까요? 네.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화가 사실은 분장실이라는 영화가요. 제13회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아시아 단편 경선 부문에 오르고요. 그리고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부분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향 아래의 여자 네. 이게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또 16회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 공식 초청돼서 아주 호평을 받기도 했고요. 제가 아까 노메이크업 얘기하다가 이걸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이 정도 되니 프레스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라고 미리 좀 알려드렸으면 찍고 가셨을 거라고. 네,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어떤 영화를 만들면 좋을까요? 다음부터는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 네. 그렇죠? 예, 어떻게 영감을 받으셨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처음부터 영화의 어떤 대략적인 내용을 생각하고 들어간 건 아닐
네,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예. 아니었고 정말 아까 그 되게 본질적인 고민부터 막 했다 저는 그랬잖아요. 누굽니까? 질문. 예. 예. 질문하다가 정말 그 영화에 대해서도 음. 마찬가지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영화라는 장르를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 근데 지금 제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제 영적으로 악한 영화들, 예, 영혼을 소위 말하는 털어버리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훨씬 더 수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은 그리고 굉장히 휴머니즘적이고 좋은 영화라고 할지라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내 영을 살린다기보다는 그냥 영을 하나의 그냥 초콜릿을 먹이는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순간 어떤 위안을 하는 그것도 물론 좋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근데 하나님으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더 기대고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인데 그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의 본질 그게 이제 하나님은 치유하는 것에 있고 그리고 진리를 비유로 전하는 것에 있는 예,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기도 중에. 그래서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영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북한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네. 어느 날 꽃제비 영상을 보는데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어떤 극심한 우울에 대한 그런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또 그들의 어떤 그런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눈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릇 위에 하나님이 그럼요. 또 마음을 부어주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꽃제비 영상을 보는데 그러면서 이게 너무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바로 지척에서 정말 그렇게 죽어가는데 못 먹고 죽어가고 돌아다니고 거의 일종의 꽃제비가 또 일종의 정신병까지 온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렇지. 예, 못 먹으니까. 이런데 바로 지척에서. 근데 우리 사회를 딱 돌아보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일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인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유럽이나 어떤 다른 나라였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만일 이게 그렇다면.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같은데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네.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조금 먼 나라 일이거나 네.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같은 민족이고 그런데 크리스천들조차도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떻게 이렇게 동시대적인 어떤 무관심한 공기 뭐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 떠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나는 이상한 나라에 사는 앨리스다 그런 느낌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깨어나게 하시면서 그러면 이 북한을 향한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내가 영화인으로서 만들고 싶은 영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건데 하나님이 정말 그래 옳다 그거야 바로 내 뜻이 그거야라는 확증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소재를 놓고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시작한 지 한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네. 아는 후배가 있는 출판사에 갔다가 어떤 출판되기 전에 그 역사적 실화인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6.25 전쟁 직후에 그 북한 전쟁고아들이 사회주의 동맹국가 뭐 러시아, 루마니아, 뭐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들로 가요. 근데 그 중에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실화예요. 그런데 이걸 한 폴란드 아티스트가 다큐멘터리로도 만들고 실화 소설로도 쓴 것을 이제 출판하기 직전에 제가 자료로 받은 거죠. 예.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그 폴란드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역사적으로 비슷해요. 침공도 많이 받았는데 네.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은 그런 나라고 굉장히 카톨릭 국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신앙의 전통이 있는 나라죠. 그런데 강압적으로 이제 공산화가 돼요. 그러면서 그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되게 다 저항심이 있었던 왜냐하면 다들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천민 교사들이 북한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 10년 동안만 이제 위탁 교육을 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데 그동안 이 선생님들이 예술로 아이들을 치유하고 되게 기도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이제 북한 인솔교사들이 따라와서 이 아이들을 1대1로 만나지도 말고 손도 못 잡게 하고 전혀 이렇게 접촉을 금지하는데 몰래 아이들을 끌어안고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의 사랑을 전해주죠. 그 고아 아이들에게. 근데 그 실화 이야기를 보면서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였다 여기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악의 정점에서 그 악의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결과물인 전쟁 고아들, 그 고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수습하시고 이 인간의 악을 어떻게 수습하시고 그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붙여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고 부모의 애정을 이 아이들에게 쏟아 부었는지 이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고 6년 뒤에 강제로 북송을 당해요. 예. 근데 영화 이제- 내용 이렇게 미리 다 얘기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 여기에 다 이제 한데요. 스토리가 있겠죠? 더 덧붙여지는. 예, 덧붙여진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듣다 보니까 잠깐만 있어봐. 어. 이거 얘기가 되면은 누가 따라 이제 못하지 막 이러면서. 간증 프로그램이니까 그죠. 예. 저는 괜찮지 아니, 않을까요? 이게 이제 어차피 출판으로 네. 나오기 전에 어떤 책의 맥락이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에서 이제 살을 붙이고 영화적인 네, 재미를 네, 붙이는 네. 거니까 예. 이 정도는 괜찮기도 하겠죠. 네, 예. 이 정도는 걱정이 돼가지고. 괜찮고요. 시청자 여러분 소문내지 마시고 말이에요. 아니 기도로 소문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보 예, 기도로. 믿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맞아요. 기도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공연 시작 5분 전입니다. 배우분들 스탠바이 해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주실지 참 기대가 돼요. 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혼자 예배드리러 가서 성경 말씀 뭐 찬송하고 그런 단편적인 2D 차원에서의 입체적이지 못한 삶이었다면 요즘 공동체로 좀 빨딱빨딱 3D로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신앙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다거나 갈증이 있으신 분은 아마 진짜 제가 요새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확고한 공동체가 하나 있어준다면 네. 굉장히 입체적인 신앙생활로 임재하시는 그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잘 분별해서 그렇죠. 예, 좋은 대로. 네. 그래서 진짜 추상미 씨랑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예. 너무 좋은 친구가 네. 생겨서 너무 좋아요. 우리의 비전이 되게 궁금하죠. 네.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그러니까요. 그죠? 어떤 퍼즐 조각이 맞춰질지. 지금 기도 제목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나리오를 마지막 단계 손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한 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한 방.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 시나리오가 써지고 네. 정말 감동적인 좋은 작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질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지만 네네. 그럼요. 예, 만들어져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폴란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랑했듯이 우리도 이제 언젠가 북한이 열리면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2천만의 트라우마 집단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들의 상처를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마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영화가 될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기도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로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렇죠. 그 물질도 물질이지만 이 중보기도의 힘을 우리는 알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기도로 지금 뜨겁게 달구기 시작하고 계시니까 분명 그 열매가 잘 맺혀질 거라고 믿고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또 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사실 이 회복이 가진 가장 최강의 강점입니다.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네. 제가 늘 매번 회복되고 있는 느낌인데 단지 바람이 있다면 네. 지켜보시는 여러분도 아 크리스찬들은 뭐 자기들끼리 뭐 복 주고 복 받고 이러면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저희가 바뀌어야겠죠. 저희가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섬기는 자세로 세상에 임해야 되겠지만 좀 열린 마음으로 함께 어떤 삶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방송일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혜 씨가 너무 편하게 그러길 기도해요. 너무 편안하게 진행을 제가 잘해주시는. 신앙이 흔들릴 때 외로워봤어요. 믿음이 아주 굳건한 분들 사이에서 버림받은 느낌도 겪어봤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길 원해요. 외롭지 않게, 믿지 않은 분들이 외롭지 않게 네.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 기도가 저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게 또 방송이 저한테는 그 사명이 숙제가 되시지 않을까요? 좋겠네요. 그럼. 네. 그럼 좋겠어요. 네. 그래서 회복을 보시고 오늘 추상미 씨의 삶을 통해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들어올리시는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외로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께 커밍 순이기 때문에 또는 ING이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 삶의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앙은 빨리 하나님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종류가 전혀. 네, 아니고 그럼요. 정말 지금 신앙의 어느 여정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요. 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아마 끝까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삶의 끝날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사실은 굉장히 저는 안심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요. 안에만 있으면. 네.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 늘 매일 큐티로 다지는 믿음입니다. 저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네. 오늘 추상미 씨와 함께한 시간 정말 인상 깊었고요. 사실 거리가 좀 가까운 친구를 모시고 이야기할 때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사적으로 흐를까 봐. 오늘도 그 선을 조금 넘지 않았나 싶은 우려가 있는데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주셨을 거라 믿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영화가 완성되고 조금 더 호흡이 있은 후에 이 자리에서 영화에 대한 깊은 간증이 또 이루어질 거라 네.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